오늘 저희가 이 사건 가상법정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박 할머니가 의심스럽다는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것도 역시 없습니다. 유죄 판결은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시청자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가 돼야 가능합니다. 살해 동기도 명백하지 않고 증거 역시 부족한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에 따라서 무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유죄의 증거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전날 피해 할머니들과 사이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구토하고 쓰러져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그저 1시간 넘게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강압 수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줄곧 변호인이 곁에 있었고 수사상의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통해 유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유죄입니다. 네, 두 분 변호사님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 할머니 쪽에 가상 변호를 맡으신 백선문 변호사 그리고 검찰 쪽을 대신 가상으로 해주실 손수 변호사입니다. 자, 먼저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청와대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의 회동이 50분 동안 진행되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2시 30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2시 29분에 시작했고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경제 활성화 법안들 그리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반드시 이번 올해 안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하는 자리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동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른바 살충제 음료 사건 가상법정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됐었던 것이 살충제 병이 그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음료수죠, 사이다죠. 네. 그걸 덮어놨던 드링크제 그 뚜껑이 또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부터 먼저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드링크병이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집이 아니라 집 안이 아니라 집 담벼락 쪽입니다. 그러니까 집 앞쪽에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그 사이다병을 막아놨던 그 강장제 병 그 뚜껑이 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할머니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강장제 병하고 유효기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상 이 할머니 집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살충제 병에서 할머니 지문이 발견됐다거나 뭐 이 살충제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 살충제는 2012년 이후에 사실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인데 이 살충제를 할머니가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유효기간이 동일한 드링크제가 집에 있었다는 걸로 할머니가 이 나머지 할머니들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 변호사님. 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되고 또한 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진실을 가리게 됐는데 이처럼 그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정말 자백도 없고 당시에 범행 현장을 본 증인도 없고 녹화 영상도 없고 녹음도 없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당시의 모든 정황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아무 의심도 없다라고 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탈충제와 또 이제 음료수 병 또한 그 자연강장제 드링크제의 그런 그 병 뚜껑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 해당 그 피고인 할머니가 그러한 그 독극물을 결국은 그런 그 농약을 다시 집어넣어서 결국은 살해행위를 했다라는 점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할머니의 범행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생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받기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종합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간접 증거들, 정황 증거들이 대부분 다 반박이 가능한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6명이나 저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화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급차들이 대원들이 왔을 때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범행을 은폐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건 자기 아들에게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실수로 잘못 누른 거고, 전화기를 사실상 받는 용도로 썼지 거는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할머니거든요. 예. 할머니가 82세라는 고령을 감안한다면 그 구급차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할머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약 성분이 스쿠터 포함해서 한 20여 곳 정도의 잠깐만요, 백 변호사님. 네. 이게 논점이 너무 벌어지면은 나중에 그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자, 우선 이 조금 전 말씀드린 병 발견된 것,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신 건 없습니까? 병 관련해서는 예. 사실 일단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살충제를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이 병뚜껑과 이 집에 있던 바카스병, 그 자양강장제병이 유효기간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이 그것만으로 안 할머니 집에서 된다. 나왔다는 거는 예. 안 된다는 손 거죠. 변호사님 뭐 거기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 병 사실은 물론 그 병을 가지고 해서 그 어떤 현장을 범행하는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직접 증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네, 예.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현재 검찰이 제출한 살충제 병, 음료수 병 등 관련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 할머니의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문은 왜 안 나왔을까요? 사실은 지문이 왜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장갑 등을 사용해서 지문을 남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범행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문을 닦았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우연히 지문이 남지 않았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일부러 숨기려고 지문까지 안 남게 장갑으로 했는데 또 병은 거기서 발견됐다는 것도 좀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좀 전에 그 82세의 그 고령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2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예. 82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특별한 어떤 행위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지문을 이제 닦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나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우연히 지문이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문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스러운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옷과 그리고 타고 다니던 그 스쿠터, 거기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찰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단 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의 살충제가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뭐 다량으로 뭐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진범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범이 있다면 진범이 할머니 스쿠터에 소량의 그 살충제 성분을 묻혀놨을 수도 있고요. 그거 묻혀놓으면 그 스쿠터 손잡이를 잡은 할머니 손에도 묻을 거고, 손에 묻으면 주머니 안에도 묻을 거고, 주머니 안에 묻다 보면 이곳저곳에 묻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 옷과 수군대 스쿠터에서 농약이 발견됐다는 사정이 할머니가 농약을 탔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긴 하나 이건 역시 할머니가 농약을 탔다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 되기는 좀 힘든 그런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농약을 탔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는 뭐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녹화가 영상이 있거나 녹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사실상 전부 다 정황 증거이고, 그러한 정황 증거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 증거들을 잘 조합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 스쿠터 등에 있던 농약의 그런 흔적들도 접근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몇 군데에 농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농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해당 할머니가, 그런 피고인이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농약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하자, 내가 그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 묻어 있는 거품 등을 닦아주다가 묻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품에 묻었다고 한다면은 거품에 농약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들의 그 입에 묻어있던 거품을 조사해 보니까 농약 성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왜 그 농약 성분이 스쿠터, 뭐 지팡이, 옷, 주머니 안쪽에 다 묻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그 범행을 하던 과정, 준비 과정 또는 범행 실행 과정에서 농약이 묻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런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피해자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가 살충제 성분이 묻었다가 아니라 묻은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묻었다면 할머니 입에 묻은 그런 거품을 닦아주다가 묻었겠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보는 건 당연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묻었을까? 어떻게 묻었을까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묻었어요라는 걸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적 판단을 했을 때 범인이 진범이 있다는 전제에 진범이 스쿠터의 일부만 묻혀놓으면 지금 굉장히 다량의 광범위한 부분에 묻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닿는 순간 굉장히 많은 곳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량의 광범위한 부분에 묻었다. 뭐 거품을 닦아주다가 묻었다니까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정황 증거일 뿐이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 판결을 끌어낼 만한 증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백 듭니다. 변호사님은 그 누군가 진범이 그럼 있었을 것이고 진범이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진범은 어떤 정황 증거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런 진범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할머니를 무죄라고 전제를 할 때는 네. 진범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죠. 예. 진범이라면 지금 이 그 마을회관 안에 있었던 그 피해자 중에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분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 할머니가 무죄라는 전제하에는 진범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범이 뭐 명확하게 있다. 뭐 제가 지금 할머니는 전혀 범인이 아니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그 무죄라는 전제하에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예. 소 변호사님 아까 네. 그 정황 증거만으로도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고 그런 실제 판례가 있었습니까? 네, 충분히 굉장히 많은 사례의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굉장히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가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시신이 없다는 것은 사망했는지 여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인행위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만 충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죄 유죄 판결을 해서 실제 처벌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시신이 없는 살인죄보다는 훨씬 더 증명이 용이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가 안 된다, 유죄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낙지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모든 정황은 그 남자친구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못 한다가 아니라 정황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면은 박 할머니가 유죄네 정도가 인정이 돼야 예. 유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체 없는 살인 사건에 유죄가 나왔던 것과 이거를 같이 연결하기는 알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동기가 있었느냐, 이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여기에 대해서는 소 변호사님 먼저. 네,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날 이제 그 해당 범행 장소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제 놀이로 이제 그 화투를 하다가 결국은 다툼이 있어서 싸움이 있었다. 또한 그 상당히 생각보다 컸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때 일회성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그 해당 그 장소에 이제 그 화투 놀이를 하다가 싸우지 말아라라는 경고문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그 범행 동기가 있을 동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가장 검찰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고스톱을 치다가 다퉈서 그것 때문에 다음날 농약을 타서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치료받게 만든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할머니 82살입니다. 70년을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고스톱을 치고 수도 없이 할머니들과 언쟁을 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만 고스톱 치다가 다음날 할머니들을 죽여야 했다? 그건 사실 동기로 좀 부족하고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에 고스톱을 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것과 동기를 결부시키기에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만들어낸 동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살인이라면 치정이나 아니면 뭐 금전관계나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저 정도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다퉈서 다음날 살해를 했다? 그건 동기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동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피고인 할머니가 이 사건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본다면은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동기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해당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놀이가 이 노인정에서의 그런 그 화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쌓인 감정이 이제 격해지다 보면 그런 행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일반적인 도시 생활하는 그런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왜 범행 동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남자의 시각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전 도시남자의 시각이 아니라 보통 그 점 100원, 점 10원짜리 고스톱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로원에서 많이 치십니다. 예. 양로원에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 나는 거 많이 보셨나요? 이건 도시남자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이지, 아, 우리가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이 외에 살인 동기가 더 있는지 열심히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못 밝혀낸 거죠. 예. 못 밝혀내고 이걸 동기다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배심원, 저같이 차가운 도시남들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수의 배심원들이 이 동기만으로, 아, 박할머니가 농약을 탔구나, 살인을 저질렀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지, 그 부분 분명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웃을 일은 아닌데요. 이 사건이 뭐 무서운 사건이니까요.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은 한참 동안 신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자 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손 변호사님. 네. 아무리 82세 고령이라 하더라도 또한 또 당시에 그 여러 사람이 다치고 친한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이라면은 충분히 옆에 걸어가서라도 신고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나이가 82세지만 생각보다 정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오히려 방치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의 그런 범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그 CCTV 블랙박스에 구급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그런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상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당시 영상들을 볼 때. 따라서 그 영상 내용을 본다면은 단순한 방치를 넘어서 적극적인 범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것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지만 일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 할머니가 한 최근 1년 동안 전화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자녀들한테 전화만 받는 용도로 썼지 전화를 실수로 한번 아들에게 발신한 걸 제외하고는 발신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전화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탄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 55분 동안 할머니가 특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할머니 82세입니다. 제가 왜 나이를 계속 강조드리냐면 저번에 TV에 이 할머니가 그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로 들어가시는 장면들을 보신 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부정하고 힘이 없고 늙은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거기서 굉장히 완벽하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살인을 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사실은 그 영장 실질심사 때 비쳤던 영상만 가지고 정말 범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당시에 가만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사이다를 먹은 다음에 결국은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나왔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건물 밖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놔뒀거든요. 바로 나왔던 사람에 대한 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과연 그게 82세 고령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조치를 할 이유가 없고 본인의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놔둔 것인지,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후자, 즉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없고요. 또 내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가상법정으로 이 사건 보도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